조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 알못뿐 아니라 조던을 잘 아는 분들한테 향수를 줄 수 있는 시간. 준비해왔어요. 이게 85년도 원판이에요. 전설의 시작인 거죠. 제틱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그분이 신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해졌어요. 어떤 분? GD. GD. 조던 6까지 알아봤습니다. 조던 1부터 6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제 넘어가야 될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던의 옷장에 항상 있는 조던이 가장 애착하는 그런 제품이죠. 에어 조던 7 넘버링 7 92년도에 발매가 됐고 아프리카 어떤 색감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웃솔을 보면요, 배로 패턴이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알록달록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패턴들을 의류에도 많이 사용했었나? 맞습니다. 티셔츠, 뭐 추리닝 맞아요. 할 거 없이 모든 옷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보르도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클 조던이 이제 마이클 잭슨 잼 뮤직비디오에 신고 나와서 조던 시리즈 중에서 매니아층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 못지않게 이 헤어도 맞아요. 오직 컬러 중에 하나고요. 이 제품부터 나이키가 조던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수시를 제외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우리가 이제 3부터 나왔던 외장 에어에서 내장 에어로 바뀌는 내장 전환점. 그리고 커라치 핏이라고 하는 나이키가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던 최고의 기술력, 신발 안에 이제 네오프렌으로 되어 있는 신발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랑 밖에 이제 가피가 잡아주는 거랑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신발인데, 조던이 이 허라치 핏을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보시면은 다 분리돼 있어요, 신발이랑. 예, 붙어는 있는데 분리는 되어 있다, 천이랑. 6보다 조금 더 날렵하고 가벼워진 느낌, 허러치의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네. 진짜 무겁고 진짜 가벼워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6에 이어지는 통풍을 위한 빵꾸가 또 많이 기가 나 있어요. 막혀요, 기가 네. 막혀. 그리고 이 신발부터 특징이 뒤축에 23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조던만을 위한 신발이 이제 돼버린 거죠. 3부터 조금씩 디벨롭이 되면서 변화해오는 과정이 좀 재밌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씩 놓고 보니까 8부터는 좀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계속 디벨롭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약간 허라치 핏의 프로토타입, 허라치 시스템의 완성형의 신발이 되어버렸어요. 기존의 신발이 약간 얄쌍하다는 느낌들이 계속 가미가 됐었잖아요. 뭐 맞아요. 5에서 6로 넘어갈 때 조금 얇아지고 6에서 7 넘어갈 때 조금 더 얇아지고 했었는데 다시 둔탁해졌어요. 요 8 제품 같은 경우는요, 조던 시리즈 중에 아웃솔이 가장 이쁜 제품이기도 하죠. 아, 이게 중고기 때문에 잘안 사실 보이겠네.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옆쪽이나 아웃솔이나 그래피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 시점부터 조던이 약간 푹신한 쿠셔닝을 추구를 했다 그래요. 푹신하면 푹신한 만큼 신발이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 네, X자 모양의 스트랩 밴드가 생겼고요. 우측에 통풍을 위한 구멍이 많이 나 있지만 스트랩으로 인해서 통풍이 좀 안 좋은 단점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심지어 허라치 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신발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뜨겁게 느껴져요. 무겁고 뜨겁고 답답한 신발 중에 하나였지만 조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재밌는 루머는 이제 조던이 요 신발을 신고 무좀에 걸렸다라는 그런 재밌는 루머를 작가님에서 적어줬는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더라 통신. 카더 네. 같은 신. 아쉽게 조던이 또 요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아버님의 후고로 인해서. 부고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잠깐 농구를 접죠. 가장 정점이었을 때 내려와서 디자인했던 제품이고요. 에어 조던 9 제품이고요. 살짝 썰을 풀어드리자면은 아버지가 그 조던의 우승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맞아요. 강도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하다가 이제 총에 맞고 사망을 하는, 조던은 어렸을 때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농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계속 그거를 이제 서포트 해줬죠. 근데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버지가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고 농구를 은퇴를 하게 됩니다. 화이트삭스 팀의 마이너리그에 마이너리그에서 들어감으로써 이 제품이 야구하러도 나왔던 같은 이력이 디자인으로 있죠.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8탄에서 쭉 이어지는 허라치 핏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진화했다라는 느낌은 사실 저는 좀 없었거든요. 근데 아웃솔에 되게 재밌는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국가의 어떤 레터링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뭐 한문도 들어가 있고요. 뭐 영어도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조던이 이제 글로벌로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커져가면서 이 지구본 모양을
이제 사용하면서 그쵸. 좀 글로벌리하게 나가려는 어떤 야심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8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통풍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구멍이 엄청 많아요. 통풍구를 디자인적 요소로 약간 녹여낸 느낌이 들죠. 이게 영상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 검정색 스웨이드 가죽들 전부 다 반짝이 네, 펄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예.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되게 고급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던의 어떤 신발 중에서 최초로 스피드 레이싱, 그러니까 끈을 좀 빨리 멜 수 있는. 이 스피드 레이싱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신발끈들은 이게 하나하나씩 당겨서 네. 당겨서 신었어야 됐는데 스피드 레이싱이 이거죠. 위에서 당겼을 때 한 번에 조여진다는 거. 조던이 3핏을 달성하고 이제 은퇴를 사실 하지 않았었더라면 아무래도 인기를 엄청 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3픽을 하고 이어지는 해였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 때 내려온 맞아요. 거거든요. 아, 조던의 여튼 아픔과 함께한 네. 조던 9. 그래서 조던 9에서 바로 이 신발까지 이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트로 1년 반 만에 돌아왔어요. 94년도에 발매된 조던 10. 조던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엄청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조던이 복귀하기 전에 피펜이 이 제품을 먼저 선보이면서 그런 컴백을 암시했었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품이 바로 그 95년도에 나왔던 조던이 컴백하는 날 신었던 제품이죠. 조던 10. 재밌는 거는 이 아웃을 보면요. 이게 가장 이의 재밌는 게 끝판왕이 나오잖아. 자기 자신의 여태까지 업적이 새겨져 있는 이 신발을 신고 돌아왔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장된 에어가요 거의 발 전체 정확히 한 4분의 3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스피드 레이싱을 그대로 또 착용해서 나인 이후에도 갖고 이제 왔죠. 사실 엄청 특별할 거는 없는 신발이기는 했어요. 근데 조던이 복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히트를 시켰던 제품이고 이 신발이 요즘에 빛을 못 보는 이유는 다음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신발 때문이 아닐까. 조던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은 완성판. 단점이라고 볼 수 아, 있죠. 맞아요. 네, 조던 시리즈를 하는 씹어 먹었던 에어 조던 11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레탄을 안 쓰고 전부 다 파일런 소재를 사용하면서 엄청난 쿠셔닝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전체에 페이턴트 소재. 이 페이턴트를 제외하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풍을 진짜로 이제는 잡겠다. 이 신발의 아웃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했어요. 아웃솔에. 그리고 고무솔에다가 이렇게 패턴. 이제 청어 가시형이라고 하죠. 청어 가시형. 부피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접지력을 보여주는 농구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뒷부분에 23번이 너무 멋있게 들어가 있어. 저는 이 우동끈이 너무 감각적이라서 예. 조던이 다시 컴백을 해서 다시 내가 황제다, 내가 짱이다, 내가 넘버원이다. 더블 원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랬던 제품이고요. 은퇴 이후에 다시 우승을 차지할 때 신었던 신발이고요. 이때 시카고 불스의 새로운 전설이 쓰여지죠. 72승 10패. 그래서 72-10이라고 하는 이제 기념비적인 신발도 발매를 했었어요. 지금은 깨지긴 했는데 이때랑은 다르죠. 호레이스 그랜트가 올랜도 매직으로 가면서 파워포워드 자리에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맨이 데니스 로드맨이 왔고요. 맞습니다. 이 세 명이 보여주는 이런 코트의 어떤 개성과 실력들이 다시 NBA에 열광할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런 팀이었죠. 슬램덩크 강백호의 모티브 모델이 맞아요. 데니스 로드맨이잖아요. 맞습니다. 악동. 과연 조던이 이 친구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그쵸. 고민이- 어떤 선고를 예, 칠지 예, 모르니까. 몰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 조던 하면요 농구 실력뿐 아니라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클러치의 역할 이런 모든 부분이 농구의 황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결국에는 우승을 했죠. 사인쇼가 2천만 원 정도에 96년도에 나왔던 신발이 2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조던 리셀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쏘아 올린 신발이 이 11이 아니었나. 스페이스 잼 영화에도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농구 선수 중에 서장훈 선수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아, 그분이셨죠? 항상 네, 11을 11. 착화하고 뛰었던 기억이 나요. 홈코드 많이 신어서 아직까지도 마니아들이 선택하는 조던 1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매년 발매를 할 때마다 완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그너스 옛날에 카본이 돌에 잘못 쪄서 부러진 적이 있어요. 이게 깨지면은 진짜 마음 아프죠. 진짜 마음 아팠어요. 네, 신발 이 못 신었고 카본이 그리고 좀
많이 신다 보면은 그 페이턴트가 좀 갈라지죠. 갈라지는 네. 그런 그래서 관리하기에 좀 애매했죠. 저는 그래서 매번 에나멜 크림을 발라주면서 신었어요. 역시 조던 11처럼 이쁜 신발들은 아무래도 좀 케어하기가 힘든 신발이니까 조심조심해서 신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에나멜 가죽 같은 경우는 좀 잘 닦아주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흙이나 물이 닿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던 11을 얘기해 드렸고요. 조던 12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거는 나쁜 놈들 때문에 얘기하기가 싫은데 에어 조단 12 12 넘버링 제품입니다. 이 신발이 여튼 나온 게 97년도, 96년도, 97년도 네, 9697 시즌에 나왔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에서는 전범기 로고를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을 채용을 해가지고 만든 신발이다 보니까 한번 이슈가 된 이후로 국내에서 에어 조던 12탄을 발매를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솔직히 발매 당시에는 몰랐어요. 몰랐죠. 2010년도 넘을 때까지 몰랐는데 나이키가 오피셜로 그걸 인정함으로써 사람들 입방아에 이제 맞아요. 오르내렸죠. 특히 이 지금 들고 있는 흰빨 제품이 유독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아예 이제 그쵸. 네, 발매되지 못했죠. 그래서 국내 모 장터에서는 아예 거래가 안 되네. 네, 안 되는 걸로 얘기가 협의가 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편해요. 기능적으로 봤을 기능적으로 때는 엄청 편해요. 11에서 엄청 발전을 했고 아무튼 전번기를 모티브했기 때문에 패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어 조던 13탄입니다. 12에서 또 변형이 된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97년도에 발매가 됐고 이제 조던의 별명인 블랙캣에서 모티브로 받은 아웃솔은 공룡발을 형상으로 한 공룡발.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여기 눈알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수분해 나가지고 전부 다 갈라지고 깨졌는데 이 흑표범의 눈처럼 형상화돼서 홀로그램이 원래 들어가 있죠. 이 소재가 되게 저는 감명 깊었던 게 이게 리플렉티브 소재거든요. 반짝하면 이게 반짝. 예, 옆에가 전부 다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너너너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안쪽과 바깥쪽의 발목 부분의 높이가 좀 달라요. 이게 조던 5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좀 조던의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인 시도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기능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탄, 13탄 둘 다 이제 에어가 줌에어로 넘어오면서 엄청 편한 착화감을 보여줬었죠. 이제 디자인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나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엔 조던도 이거를 신고 우승을 발라버렸죠. 식스링 6번, 6개의 우승, 6번의 우승. 그리고 나서 또 14탄까지 신고 은퇴를 했죠. 그럼 다시 돌아왔잖아. 그쵸. 2003년도. 아무튼 13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승이 오늘 물 만난 곡이었는데 완전. 여태까지 이렇게 시리즈를 통으로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시리즈, 뭐 코비 시리즈가 돼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1부터 13까지 보니까 나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과 20대 젊은 시절이 뿜빵 오더라고. 왜냐면은요 20살 때 조던을 신고 클럽을 자주 갔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너무 해피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세대도 있을 거고요. 조금은 어린 친구들은 새로운 조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 조단 시리즈 1부터 13까지 리뷰해드렸고요. 좋은 정보와 리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무신사TV 신세계 지금까지 춘식 주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